어찌됐건 트위터를 갖고 이분은 슈퍼 앱을 만들겠다는 거 아닙니까 지금 트위터를 갖고. 그래서 그에 대해서 지지하는 사람도 있는 거죠. 캐시우드 같은 경우는 이번에 이게 결국 트위터가 슈퍼 앱으로 성공할 거다는 얘기하고 있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다 각자 생각이 다른 거죠. 어찌됐건 중요한 건 테슬라의 풋옵션 거래가 사상 최대가 나왔습니다. 오늘요. 네, 풋옵션은 좋다고 해서 풋옵션을 사는 물론 파는 사람도 있죠 여기 있으니까 됐겠지만 이걸 거래가 이렇게 늘어나는 것은 풋옵션은 떨어질 거에 베팅하는 거잖아요. 네. 아주 쉽게 하면 이게 이제 사람들의 심리였다라고 일단 이해하시면 되겠습니다. 네. 네, 월스트리트 모닝 브리핑 이번에는 미국 주식에 미치다 이항영 전문위원 함께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님 어서 오세요. 네, 안녕하세요. 이항영입니다. 자, 우리 위원님이 이제 S대학교 정치학과 출신이시잖아요. 그러면 이런 선거 시즌에 보면은 약간 조금 더 깊이가 있는 뭔가 내용을 아실 것 같아요. 전혀 없죠. 정치학과에서 뭐 배우셨어요? 전혀 없습니다. 그 학부 전공한 거는 저는 그런 거 따지면 딱 질색이거든요. 그래요? 네, 저는 어디 그래서 프로필에 대학교 안 씁니다. 제가 찾아봤더니 나오던데요. 그거 지워야겠네. 네이버에 나와요? 네. 네이버는 함부로 못 지웁니다. 제가 정정 신고하겠습니다. 진짜. 네. 하여간 그 예상했던 공화당의 압승이 안 됐는데 예. 그게 약간 시장에 좀 부담 아니었습니까? 그러니까 오늘 그 언론에서 제가 꼭 이런 CNBC나 이런 블룸버그 말도 다 많이 보잖아요. 네. 보면 자기네들도 틀렸다는 얘기 많이 하고 있고요. 맞아요. 이번에는 CNN 자기네는 뭐 자기네 예상은 거의 맞았다는 얘기를 딱 톤을 흘리거든요. 근데 모르겠습니다. 하여튼 제목 오늘 써놨지만 투표는 운명 끝났지만 불확실성은 지속되고 있죠. 그쵸. 결론적으로 보면 소위 레드 웨이브라 그래갖고 공화당의 압승을 기대했던 사람들은 약간 머쓱해졌죠. 그리고 많은 분들이 또 선호하신 분도 있고 아닌 분도 있겠지만 예전 대통령이 지지했던 사람들의 붙은 사람도 있지만 떨어진 사람이 또 제법 나오고 있어갖고 그 안에 요번에 선거 결과에 따른 소위 어떻게 몇 가지 관전 포인트 몇 가지 적는 사람들 보면 이번에 선거로 해결된 건 하나도 없고 오히려 2024년 대통령 선거의 불확실성이 커졌고 아젠다 싸움에 어떻게 될지 양당 모두 어디로 흘러갈지는 모른다는 거죠. 다만 잠시 전에 지금 시작된 게 그 바이든 대통령의 이제 그 회견이 나오고 있는데 제가 다 내용을 못 봤는데 보면 상당히 그 자신감. 네, 그런 표현이 있죠. 물론 전체적으로는 진 거 같지만 진 거 같지 않은 그런 느낌이죠. 여태까지 기존 대통령의 중간 세대 때 항상 의석수를 잃었는데 의석수 이런 게 별로 없습니다. 지금. 생각보다 이런 게 없죠. 그러니까 그에 대해서 지금 주식시장에서는 약간 실망감이었고요. 앞서도 잠시 얘기가 하셨겠지만 이 팬데믹 이후에 보면 수많은 새로운 영어 단어를 모든 사람이 쓰게 됐던 것들이 많이 있습니다. 그래서 신조어는 아니죠. 근데 영어 사전에만 쓴 건데 우리가 몰랐던 흔하게. 거. 그래서 팬데믹도 잘 몰랐던 거죠. 그 영어에서나 보고 팬데믹, 엔데믹 어떻게 알았습니까? 물론 영어 잘하시는 분은 아시지만 저는 그런 것들이 영어 제목인만 알았죠. 몰랐죠. 그리고 유례가 없다는 그 단어가 있어요. UN, unprecedented 이런 거는 발음도 못합니다. 그게 2020년에 CNN에 올해의 단어로 뽑힐 정도였어요. 근데 올해 들어서 아주 쉬운 단어면서도 익숙하지 않은 말이 피봇입니다. 피봇. 네, 그러니까 연준의 피봇에 대한 기대감이 나와서 피봇을 여기저기 많이 씁니다. 그쵸. 일상적으로 별로 쓰지는 않았던 단어들. 농구 좋아하시는 분들은 많이 그렇죠. 썼죠. 그렇지만 일상 대화에서 하는데 오늘의 피봇은 뭐냐면 천고에서 CPI로 갔다. 그래서 그 정도 하면서 오늘 주가 떨어졌다 할 때 그 제목이 나왔다는 거죠. 우리가 원하는 피봇이 거기서 나오는 게 아니라 지금 선거에서도 좋아져야 되는데 투자자 입장에서 그게 아니라 이제 오늘 밤에 쓸 인플레이션 데이터에 많은 분들의 관심이 몰렸다. 거기에 피봇이 나오면서 주차율이 떨어졌다. 그렇게 해석하는 곳이 몇 군데 있더라고요. 우리는 이제 그동안 올랐던 게 이제 선거 끝나면 뭔가 이제 불확실성이 해소될 것이다라는 기대감도 함께 좀 시장에 영향을 긍정적으로 미쳤는데 불확실성이 12월까지 이 선거 관련해서는 그럼 쭉 이어질 걸로 생각을 해야겠네요. 그럴 가능성이 있죠. 앞서도 얘기했다시피 투표는 끝나지만 선거 결과가 끊어지지 않은 게 이 표 하나 보시면 되겠습니다. 어제도 말씀드렸듯이 다양한 게 있지만 저희 같은 보통 사람들, 한국 사람이 보고 미국 주식 시장 어떻게 된 정치 경제 모르잖아요. 정치에. 딱 보고 이거 하나만 보시면 게임 끝납니다. 지금 보면은요. 이건 CNN 추정이고 다들 다릅니다. 지금 뭐 BBC 같은 경우는 48대 48인데 우리나라도 예측 시스템이 다 다르잖아요. 그래서 지금 CNN의 이 경우에는
지금 상원에서 지금 이긴 건 49대 48명입니다. 그래서 3명 빼놓고는 다 결정이 났다라고 보시면 돼요. 보시면 이제 오늘도 애리조나가 지난번에 선거에서도 끝까지 가면서 그 당시에 제가 바이든이 이긴 거로 기억나는데 애리조나라는 것은 텍사스랑 캘리포니아 사이에 있어갖고 상당히 텍사스에 있는 분들은 공화당 쪽이고 캘리포니아 쪽에 있는 분들은 약간 민주당파가 강한 분입니다. 그리고 애리조나는 피닉스가 주도인데 애리조나 하면 잘 안 가본 분이 대부분이시죠 사실 보면. 근데 애리조나는 유명한 거가 예전 시대를 보면 황해 부업자 그런 시대 있잖아요. 그래요. 딱 그 시대면 선인장이 뭐 그 동네예요. 그런 느낌인데요. 이번에 보면서 거버너는 주지사는 제가 알기엔 민주당이 이번에 된 것 같은데 여기가 지금 90% 72%밖에 안 됐는데 아직 모른다고 그럽니다. CNN은. 근데 지금 여기가 지금 민주당이 조금 이기고 있습니다. 지금요. 요게 이기면 이분이 이기면 49대 49가 되죠. 그렇죠. 네. 네바다는 거의 끝났습니다. 조금 더 앞서 있는데 네바다는 지금 공화당이 이길 가능성이 조금 크다고 일부에서 얘기하는 곳이 있습니다. 어찌됐건 이렇게 되면 49대 50이 되잖아요. 그럼 이제 문제는 여기 조지아입니다. 조지아가 왜 이슈가 되냐면 딴 주마다 약간 다른데 주법이란 게 또 있어요. 각 주가. 연방이기 때문에 주에서 해갖고 모아서 연방이기 때문에 주법이 우선시되는 게 맞는데 여기 이렇게 결론이 거의 끝났어요. 지금요. 99%인데 민주당이 49.2고 공화당이 48.7이 나오잖아요. 네. 그럼 이게 선거가 결론이 안 납니다. 지금. 50이 넘어야 되죠. 50이 넘어야 되기 때문에 2명 갖고 재투표라고 그러나요? 재투표를 합니다. 네. 언제 하냐면 12월 5일 날 합니다. 12월 5일. 그러니까 그때까지 결론이 안 나는 거죠. 지금. 그러니까 이런 것이 지금 불확실성을 여전히 가고 있다라고 일단 오늘 결론을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민주당은 상당히 지금 근소한 차이라고 할 수도 있겠지만 제가 숫자를 대세보면 상당히 좀 그래도 10명 이상 차이로 이길 것 같아요. 지금의 공화당이. 그렇지만 지금 상황은 딱 이렇다. 조지아 때문에 지금 문제가 복잡해졌고 애리조나까지 막판 역전이 돼갖고 공화당 이면 게임 끝난 게임이고 이게 아니면은 이제 이렇게 머리가 아파졌다. 그러니까요. 좀 의외의 결과들이 나타나면서 그런 것들이 이제 좀 시장에는 뭐야? 우리가 예상이 틀렸잖아. 이런 좀 심리적인 불안감을 야기시키는 상황이 연출이 됐고 하원은 우리가 예상했던 것보다 좀 낮아진 좀 낮아졌지만 하원은 무난하게 공화당이 그래도 이길 것 같습니다. 왜냐하면 지금 14명만 CNN 기준을 보면 14명만 되면 이기는데 거의 이 숫자는 딱 가는 거로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예상보다는 적었지만 그래도 승리는 하는데 문제가 없을 것 같다. 그래서 어저께 기준을 보면 민주당 대통령이 되고 상원에서 만약에 지금 결론성 투표로 가서 민주당이 이겨갖고 50대 50 되면 지금랑 똑같잖아요. 그럼 컨트롤을 공화당이 하는 거기 때문에 공화당에서 하원만 갔기 때문에 최상의 조건은 민주당 대통령 시기에 중간선거에서 양당 모두 공화당이 이겼을 때가 2년 동안 44%. 네, 근데 지금은 한쪽만 이겼을 경우에 하원만 이겼을 경우에는 2년 동안 35% 정도 올라갔다는 거 어저께 말씀드렸는데 나쁠 건 없죠. 좋은 거지만 시장은 아마 아주 희망적인 생각했던 사람들의 입장보다는 반대였다라고 일단 이해하시면 되겠습니다. 알겠습니다. 우리 위원님께서도 오늘 첫 번째 이슈는 이제 정치적인 선거 관련된 이슈에 이어서 바이낸스 관련한 얘기 가지고 오셨네요. 이게 진짜 심각한가 봐요. 심각합니다. 전화 부사냐면 이거에 대해서 크게 뭐 아이디어가 사실 별로 없어요. 근데 문제는 주시장이 이제 불안불안한 걸 싫어하잖아요. 어찌됐건 비트코인이건 뭐가 됐건 간에 다 돈의 흐름이잖아요. 투자의 대상인 건 분명. 근데 한쪽에서 이게 머리 아픈 일이 지나고 계속되면 주시장에 전체적으로 좋을 게 없죠. 그쵸. 요즘 비트코인 떨어지면서 그나마 조금 혜택 받다는 것은 금밖에 없다 그럽니다. 지금요. 금이 1,600달러에서 아래 갔다 하다가 지금 1,700달러 수준에 와 있어요. 네. 예전보다 올해는 많이 떨어졌지만 그래도 1,700달러 수준에서 가 있는 것은 이 비트코인 때문에 그렇다라고 보셔야 되겠고요. 어제만 하더라도 뭐 바이낸스가 FTX다 인수하는 것 같이 얘기하고 있더니 지금 분위기는 또 이것도 안 할 수도 있다 하는 거거든요. 그러면서 지금 관련된 거 다 떨어졌죠. 맞습니다. 그러니까 여기 보면 마이크로 스트래티지라는 회사가 있습니다. 그거는 그냥 온통 자산이 그냥 비트코인입니다. 지금 모든 회사 자산이. 그러니까 그거 엄청 떨어졌죠. 그리고 이제 저는 엄청 좋아하지만 페이팔이나 블락 이런 것들 있잖아요. 스퀘어. 그것도 엮여 있잖아요. 다 떨어졌죠. 코인베이스 말할 게 뭐 있으면 떨어졌죠. 가장 여러분들 좋아하시는 거 있잖아요. 저도 좋아하고. 테슬라도 엮여 있잖아요. 테슬라까지. 테슬라가 떨어지는데 또 하나 유행이 있는 거죠. 물론 테슬라는 어저께 또 보면 40억 달러 어치 주식을 팔아 제꼈잖아요. 그러니까 1,860만 좀 엄청 팔았고. 그러니까 그러기도 분명히 있죠. 불안불안하고 짜증 나겠지만 거기 비트코인도 엮여 있기 때문에 이 모든 것이 지금 금융시장의 불안 요인이라고 보셔야 되겠고요. 어찌됐건 오늘 밤에 소비자 물가 지수가 나오는데 지금 월가 예상은 뭐 7.9, 8.0 나오잖아요. 일본에서 8.1 나오는데 일단 좀
많이 좀 내려가면 좋겠지만 어찌됐건 지금 눈치를 보고 있는 거죠 지금요. 그래서 미국 달러나 오늘 10년물금리 오늘 소폭 좀 반등하는 모습으로 오늘 끝났다라고 보셔야 되겠고요. 테슬라는 말씀드렸던 대로 40억 달러 규모의 주식 매도를 11월 4일부터 8일까지. 이번에 그 트위터를 살 때 은행에서 원래는 자금을 많이 빌려주게 됐는데 이게 좀 문제가 생각보다 안 빌려줬다고. 네, 뭐 여러 가지 이유가 있겠죠. 그래서 이제 가지고 있던 지분을 팔 수밖에 없었던 거군요. 이분들이 지금 월급이 없잖아요. 제가 알기로는 월급이 없는 걸로 알고 있거든요. 일론 머스크는 안 받죠? 마크 저커버드가 안 받을 거요? 안 받습니다. 네, 그럼 돈이 없기 때문에 뭐 팔아야 되잖아요. 이거 40억 달러를 무슨 자동차를 사겠습니까? 생활비를 쓰겠습니까? 그러니까 이런 것을 분명히 하는 거죠. 어찌됐건 필요한 만큼의 파이낸싱이 안 됐을 경우에는 뭔가 딴 걸 팔았겠죠. 파는 거가 뭘 팔았겠습니까? 집도 뭐 있겠지만 더 팔고 부족할 거 아닙니까? 이런 거 했겠죠. 어찌됐건 7% 떨어졌죠. 매도에 대한 가능성은 사실 이제 샀기 때문에 트위터를. 네, 많은 분들이 그런 걸 또 걱정하는 거죠. 많은 사람들이 테슬라 일론 머스크에 대해서 걱정하는 건 딱 하나 아닙니까? 테슬라 자동차가 안 팔릴 거라고 생각하는 분은 없어요. 일론 머스크가 이 사람이 딴짓을 자꾸 할까봐 걱정하는 거잖아요. 지금은. 맞습니다. 예. 그래서 뭐 제가 말씀드렸잖아요. 가장 걱정하는 것은 일론 머스크가 디스트랙티드 하는 거예요 지금요. 딴 생각을 하는 거에 대해서 걱정하는 거죠. 일론 머스크를 좋아하고 테슬라를 좋아하는 분들의 입장에서 보면 반대로 또 스페이스X 이런 거나 좋아하는 분, 보링을 좋아하시는 분들은 또 일론 머스크가 왜 우리 사업에 더 신경 안 쓰냐 그렇게 생각할 수 있잖아요. 다만 주식하시는 분들의 입장에서 보면 테슬라에 그런 게 있고 앞서 말씀드렸다시피 여기 플러스 비트코인이 엮여 있다. 이게 오늘 주가의 하락 요인이죠. 일론 머스크는 사실 지난 8월 달에도 안 팔겠다 더 이상. 네, 맞아요. 또 팔았거든요. 그러니까 약속을 안 지킨 거죠. 안 지켰기 때문에 약간의 그런 부담인데 제가 볼 때 만약에 트위터 자금만 쓴다 그러면 거의 물량이 나온 걸로 보이는데 그렇죠. 모르지 아무도 또 막 팔아갖고 어디 있을지. 그래서 항상 팔 수 있는 그런 여지는 있어야 된다고 봅니다. 네. 트위터도 알게 모르게 엄청나게 많이 이번에 해고했잖아요. 사람들이 줄여놨잖아요. 그러니까 제가 알기엔 저는 이제 트위터 이거 잘 모르는데 트위터도 이번에 구독 서비스를 하잖아요. 광고 그런 거 안 받고 자기 썼던 거 지우시기도 하고 에디팅도 가능하잖아요. 그게 월 7달러, 8달러 뭐 하고 있지 않습니까? 그거 쓰시는 혹시 아시는 분 확인해 주면 좋겠는데 그게 출시됐는지 어땠는지 모르겠어요. 근데 비판하는 사람들 입장에서 보면 그런 재밌는 사람은 많이 있습니다. 월 7달러씩이요. 7달러인가 8달러씩 앞으로 30년 모으면 돈이 얼마나 쌓인다는 거예요. 그걸 갖고 S&P 500 사는 얘기하는 사람들 보면 생각이 다르죠. 그러니까 쓸데없는 돈에 돈 쓰지 말라는 주장하는 사람도 있어요. 어찌됐건 트위터를 갖고 이분은 슈퍼 앱을 만들겠다는 거 아닙니까 지금 트위터를 갖고. 그래서 그에 대해서 지지하는 사람도 있는 거죠. 캐시우드 같은 경우는 이번에 이거에 결국 트위터가 슈퍼앱으로 성공할 거다는 얘기하고 있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다 각자 생각이 다른 거죠. 어찌됐건 중요한 건 테슬라의 풋옵션 거래가 사상 최대가 나왔습니다. 오늘요. 네, 풋옵션은 좋다고 해서 풋옵션을 사는 물론 파는 사람도 있죠 여기 있으니까 됐겠지만 이걸 거래가 이렇게 늘어나는 것은 풋옵션은 떨어질 거에 베팅하는 거잖아요. 아주 쉽게 하면 이게 이제 사람들의 심리였다라고 일단 이해하시면 되겠습니다. 네. 자, 이어서 메타는 주가가 어제 5% 넘게 올랐습니다. 메타는 어제도 말씀드렸다시피 왕왕 적극적인 구조조정, 인적 조정을 하면 이게 호재 인식하는 게 왕왕 있습니다. 현실적으로 보면. 근데 이게 기업이 뭔가 그 전체적인 사업적인 플로우가 좀 좋아지는 데 감원하고 이러는 게 아니고 좀 안 좋아져서 감원하는 거라서. 아니죠. 좋아지면 왜 감원하겠습니까? 계속 넣었어야죠. 그러니까 안 좋은데 회사가 완전히 돈이 없는 회사나 진짜 이상한 회사는 당연히 뭐 뱅크럽시 가는 건데 이게 돈이 없는 회사는 아니잖아요. 그렇죠. 돈을 잘 써야 되는데 이분들의 입장에서 보면 마크 저커버그 입장에서는 SNS나 지금 현재보다는 메타버스라는 큰 그림 가자는데 지금 있는 사람들을 보니 그분의 입장에서 보면 너무 방만하게 일하는 사람도 눈에 보였을 거고 또 하나는 메타버스 인력과 기존의 소셜미디어 하면서 광고나 마케팅할 인력이 약간 다를 거 아닙니까? 그러니까 그쪽에 자기네 봤을 때는 유휴 인력이라거나 그런 거가 있겠었겠죠. 그러니까 지난번에 10%를 얘기했는데 이번에 더 올라간 건 13%나 한 겁니다. 13%면 말이 그렇죠. 8명 중에 1명이거든요. 너무 많아요. 제가 다른 자리에서 말씀드렸다시피 회사에서 어떤 그 큰 회사를 하다 보면 5에서 10% 정도는 그냥 한 2년 정도면 그만두는 숫자가 나옵니다. 자연스럽게. 근데 10명 중에 지금 8명 중 1명이 13%를 일시에 감원했다는 것 자체가 엄청 큰 겁니다. 이거는. 이거 함부로 못 줄입니다. 웬만한 조직에서. 그걸 했다는 것에 대해서 나름 긍정적으로 평가를 하는 사람도 있는 거죠.
몇천 명 정도 줄일 줄 알았는데 한 3천 명 예상을 했었는데 실제로 11,000명 감원했다 그래서 정확히 보면 87,000명이었고 10%가 추정이 됐었거든요. 그럼 8,700명 정도였는데 이번엔 11,000명이었기 때문에 많이 했고요. 거기다가 오늘 보면 흥미로운 부분을 물론 저커버그가 자기가 직접 확인했으니까 이번에요. 자기가 보면 이분도 이제 $1만 받는 분이잖아요. 1달러만 맞죠, 부산에. 맞습니다. 네. 근데 이분이 자기가 모든 것에 책임을 지겠다고 얘기했으니까 리스판스빌 뭐 이런 표현을 썼거든요. 그에 대해서 해석이 많이 있죠. 어떤 책임이요? 모르죠. 경영진을 새로 데려올 수도. 이거 모르게 이건 뇌피셜인데 이번에 의미 있는 이 모든 것에 대한 책임을 자기가 오롯이 지겠다는 표현을 했어요. 물론 경영을 끌고 나가겠는 이해할 수 있겠지만 자기가 잘못 결정한 것에 대해서 뭐 할 수 있겠죠. 그래서 그에 대한 얘기가 좀 하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물러난다거나 이런 거는 아니죠. 물러나면 큰일 나죠 지금. 큰일 나죠 지금. 이 상태에서 물러나면 이거 걷잡을 수 없을 거요. 왜냐하면 이분도 마크 저커버드도 일론 머스크만큼 카리스마를 갖고 끌고 온 사람이잖아요. 그래서 이런 페이스북 관련 페이스북의 그런 시작 때뿐만 아니라 그 위에 성공 신화를 갖고 이런 걸 완전 미드나 이런 거 엄청 많아요. 영화도 많이 있는데 보면 이분은 항상 카리스마 있고 약간 괴이한 면로 나오거든요. 마크 저커버그가. 그러니까 이분이 오늘 뭔가 책임지겠다 그러는데 그게 앞으로 미래를 책임지겠다는 의미일 수도 있겠고 아니면 자기가 잘못 정책한 것에 대해서 뭔가 있겠죠. 지금. 네. 자, 이어서는 디즈니의 하락에 대한 디즈니까지만 보겠습니다. 디즈니는 13%가 급락을 했는데요. 딱 보시면 어제도 시간에서 잠깐 말씀드렸다시피 실적이 아주 쇼크가 났습니다. 47.7%는 못 맞췄잖아요. 한마디로 실적 쇼크였고요. 핵심은 이겁니다. 요게 제가 빨간색으로 걷어놓은 거가 매출이 줄어들었거나 아니면 적자가 난 부분인데요. 결국 영화 산업이나 이런 쪽 스트리밍 서비스 사람은 늘어났지만 줄어들었다는 거죠. 적자가 났다는 겁니다. 적자. 그거 났다는 거죠. 그리고 그 증가율도 뭐 둔화됐다 이런 것들이 나오는 거죠. 그래서 그 반대로 테마파크 이런 건 좋아졌지만 많은 사람들이 원하는 건 돈을 벌어야 되는데 여기 보시면 이쪽에 적자 규모가 커진 거죠. 이 부분이야. 그래서 이것이 결국은 장기적으로는 어떻게 될지 모르겠지만 지금은 경쟁이 심화되는 판에 가 있다라고 보셔야 되겠고요. 어저께도 우리 일부 댓글창에 보면 요즘 디즈니가 엄청 우리나라도 한번 했었던 것 같은데 가입자를 유치하기 위해서 세일을 많이 한다고 제가 알고 있거든요. 그러니까 그런 것들이 오롯이 효과가 있었던 거죠. 객 매출이라고 하나요? 한 달 쓰는 매출이 이번에 들은 거 좀 줄어든 게 난 거가 아마 엄청난 프로모션을 한 것으로 갖고 그것이 이번에 비용으로 마이너스가 났겠죠. 여튼 아쉽지만 6개 증권사가 목표 주가를 내렸다는 거 확인하시면 되겠습니다. 알겠습니다. 마지막으로 디즈니에 관련한 실적 내용 분석해봤습니다. 자, 오늘 이 시간 월가의 소식 미국 주식에 비치다 이항영 전문위원 함께했습니다. 위원님 고맙습니다. 네, 감사합니다.